안녕하십니까.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대표 박병학입니다. 요 앞에 한국학정황연구원에서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책들을 발행하지 못하게 한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새로 나온 우리 국사 교과서들이 바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의식으로 식민사학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12분 동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사교과서 거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거부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은 제가 동타령으로 있는 역사의병대에서 광복 75주년을 기해서 조그만 소책자, 포켓용 소책자인 왜 식민사학 추정하는 국사교과서 아직도 배워야 합니까?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뒷표지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설 때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일제 식민사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정부와 학자들이 만들었지만은 그분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이런 외국 행위하는 것을 묵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머리 말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는 한중 역사 기록과 유물, 유적, 앞선 학자들이 다른 연구를 모두 무시하고 일제가 왜곡 날조한 식민사학 보충 계절을 추정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교과서는 여기서 보셨듯이 우리 국사교과서라고 했지만 국사교과서라는 책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5-1, 6-1, 지금은 5-2, 6-2로 바뀌어서 1학기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는 역사 1, 역사 2, 역사 1과 2, 그 다음 고등학교는 한국사. 이것이 바로 작년에 11월 달에 금정 심의를 통보한 국사 교과서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책들 내용과 비교 분석한 일제 역사 교재가 있습니다. 1920년도에 조선총독부는 1910년 이후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일본사를 국사라고 하여 가르치다가 1919년 항일 만세 투쟁 이후에 소위 문화 통치를 하시고 1920년에 일본사에 대한 보충 계절을 만들어 우리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심상 소학 국사 보충 교재 1, 2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선생들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심상 소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 1, 2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뻔합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에서 역사교육을 시키는 지침으로서 먼저 조선인들이 자기 자신의 역사 일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일본 민족은 들이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청년들이 반드시 실망과 험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재인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교과서까지는 머리 말해서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라고 한 후에 우리 민족의 이름을 배달민족이라고도 불리는 한민족 이러하여 우리 역사의 주체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새 교과서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고 과거 사람, 이 땅에 살았던 사람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다 들으셨지만은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해왔던 바로 민족주의 사학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일제 역사 교재인, 아까 소개했던 일제 역사 교재에는 한종족, 한족이라고 우리 민족 이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선 총독부보다도 더한 민족 말살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로요. 두 번째, 여러분들 모두 당군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만은 남한은 고조선 영토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윤여행 교수나 김정수 교수는 당연히 남한도 포함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남쪽은 진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대라고 그랬더니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제 역사 교재를 보니까 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일제 역사 교재는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부에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였다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북부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 교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뺏겨서 한 겁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사관, 일제 반도사관이거든요.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쭉 나온 연구원, 즉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 요 하얀색입니다. 압록강이라는 건 그때 이 녹자가 푸른 녹자가 아니고 이제 물가 녹자입니까? 이렇게 있죠. 이거 지금은 요하입니다. 지금은 요하가 압록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압록강을 지금 현재 압록강으로 바꿔놨습니다.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도 바로 그 압록강, 즉 요하 동쪽에 있던 것을 현재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강동 육주도 여기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겨놨습니다. 고대 평양도 여기에 있던 것을 현재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자, 윤관의 국성도 여기에 있던 것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자, 천리장성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죠.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역사 2 책에 보니까 고구려 때 천리장성이 바로 이 요하 동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리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리장성 압록강 하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산만까지 가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냐? 바로 1913년도에 일본인 쓰다 소키치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현재 국사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상부 통일했다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통일했느냐? 자, 북쪽 경계선을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우상 박사는 1987년도에 통일신라 영토가 동쪽은 길림, 서쪽은 북경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번에 심사수학 보충교재 교수 참고서를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통일시대 영토가 서쪽은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은 영흥만 부근에 이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대로 그린 것이 현재 국사 교과서의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신라의 국경선은 대체로 대동강으로부터 영흥만을 관통하는 선상에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자들께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독립운동이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민족 항쟁이었죠. 민족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립운동이라고 참 이름 붙인 사람이 과연 누구다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여기 국사 편찬이 DB에 들어가니까요. 일본 군에서 비기밀 문서로 관리하다가 최근에 오픈한 이런 문서상에, 즉 3월 3일 날, 1919년 3월 3일 날 보고한 문서상에 발신자는 육군성 차관이고요. 수신자가 이게 무관장들한테 보낸 건데 여기 나옵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건. 3월 1일 독립운동에 관한 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따가지고 지금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 저 발표하신 여러분들도 독립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민족 투쟁을 운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과서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국사 교과서 거부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반드시 우리나라 교과서는 바뀝니다. 고맙습니다.